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경제 지표를 좀 다양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로는 2012년에 2.2% 이후로 처음으로 한은의 그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물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요인은 국제 유가 등을 포함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요.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유 등 그 석유류 가격이 35% 이상 오른 가격이 이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나마 이제 공공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낮았는데 아까 키워드 시간에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공공 서비스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전기료, 뭐 가스, 예. 이런 공공요금들이 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물가 상승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인 지금 경향이죠. 예, 근데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예,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도 좀 살펴볼까요? 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 분석팀이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고용 재조정 및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은 사무, 판매, 기능원, 조리원 등 그 중숙련 일자리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그 고숙련자와 그 저숙련 일자리는 2019년 4분기 대비 각각 0.5%, 3.9%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자동화로 그 대체하기 쉽고 그 비용 절감의 편익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택배원이나 배달원들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고숙련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건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직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그 중숙련 단순 사무직은 줄고 고숙련과 그 단순 노무 등 그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나타났던 추세이고요. 이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청년층 그 고용률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이 이제 재계 그 경영인들을 만나서 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예. 얼마나 이제 기업들이 또 투자하느냐 이게 또 내년에 일자리와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질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물가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뭐 국민들이 가장 이제 관심 갖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7%나 올랐는데요. 지난 한 해에 이제 7.6% 오른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현재 추세라면은 이제 통계 집계 이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06년 13.9%를 웃도는 역대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이제 폭등장을 주도했고요. 아파트 값은 올해 17.6%나 올랐습니다. 예. 특히 인천이 23.9%나 올라서 전국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이제 22%였고요. 경기 지역은 특히 이제 오산시나 평택시, 화성시 등 그 외곽까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을 달군 그 집값 상승 흐름이 지방 광역시를 거쳐서 중소도시까지 이어졌고 정부 규제를 피해서 이제 투기 수요가 충남과 그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까지 몰렸습니다. 올해 그 기타 지방 아파트 매매 3건 중 한 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안 좋은 이제 투기가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예. 정부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26가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금 아니면 집 못 사겠다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이제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공급 대책 체감 효과가 이제 시차가 있는 반면에 대책에 포함된 대지 개발과 그 GTX 계획 등 이런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읽히는 부작용도 나타나서 집값이 일부 지역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위 20%를 하위 20% 평균으로 나누는 그 5분위 배율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전국 기준이 이제 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에서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제 갑자기 식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예, 연말 접어들면서 주택 시장이 이제 거래 절벽 상태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집값 상승폭은 줄면서 서울에서는 1년 반 만에 이제 집값이 내린 곳도 나타났고요. 수도권에서는 그 급등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보다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그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이제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는 집값이 소강 상태지만 수급이 이제 불균형하고 전월세 불안 등 그 변동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년 집값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길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이게 하향 안정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좀 이제 또 폭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또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의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또 가계부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가계부채가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구당 평균 부채가 8,8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국내 총 생산 대비 그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통계청 그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가 8,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6%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그 발생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그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 흐름이 올해에도 이제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예. 올 2분기 말 그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나 이제 다달했고요. 예. OECD 국가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가 나라 경제 규모를 넘어서서 이게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는 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자꾸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총량 규제 방식을 도입한 건데요. 시중은행들이 이제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을 이제 단계별로 규제하는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겨서 대출 가능 한도를 줄이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이런 대출 규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서 지난 8월부터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평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를 대출 규제로만 막을 게 아니라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더 펴서 예. 그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을 안 쓰니까 이렇게 가계가 이제 돈을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항상 비교하는 그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가장 우리나라가 가계 그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예. 오히려 정부의 부담은 줄은 예. 그런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보면 어떻게 예, 우리나라 볼수 있을까요? 경제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의 올해 명목 총생산이 약 2,166조로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IMF의 전망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이제 IMF 그 전망치가
그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것이고요. 물가는 이제 올해가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이제 4.3%고 내년에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IMF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